으로 목련꽃이 눈부시게 피었지만 그 빛은 6인실 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폭도에서 꺾여버렸다. 관수는 6년 전 폐암 3기 선고를 받았다. 평소대로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 사진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부랴부랴 CT와 정밀검사를 받은 끝에 3기 진단이 내려졌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미안함과 함께 그는 이 좁은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끊으려 해도 끊지 못했던 담배가 문제였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관수는 담배 연기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침묵은 산소호흡기 소리만큼이나 무거웠다. 관수의 양옆 침대에는 언제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들이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크르륵칵 크르르륵 하는 묵직한 가래 소리가 병실의 시간을 알렸다. 관수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기침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목소리를 내어 고통을 호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일주일째 대변을 보지 못해 아랫배는 팽창해 있었고 온몸의 기력은 모래알처럼 맥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의 호흡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얕고 힘겨웠다. 폐 속의 공기는 언제나 탁했고 몸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창틀을 짚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먼지. 이 먼지처럼 그의 폐는 이미 낡고 두꺼운 막으로 덮여버린 지 오래였다. 아버지. 이 봄은 문장을 끝맺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것은 담배 연기가 다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가 신발 하나 없이 매일같이 뛰었던 경북 영천 시골길의 그 흙먼지였다. 온몸에 뒤집어쓰고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 흙먼지. 그것이 폐의 깊숙한 곳에 쌓이고 쌓여 지금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라 생각했다. 노인들의 무심한 기침 소리, 간병인이 챙겨주는 멀건 미역. 관수에게는 이미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 순간 폐를 채우고 있는 탁한 공기 속에서 60년 전 15소년 관수가 살았던 경북 영천의 냄새가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그의 봄도 목련은 피었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관수의 눈물이 젖은 베개에 스며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작은 모두 그의 봄에 있었다. 제1부 끝. 제2부 운동화 없는 질주. 과거 1964년 봄 경상북도 영천군 5월이 축축하고 어두운 토담집의 좁은 방. 관수는 눈을 떴다. 15살의 이관수는 6남매 중 맏이었다. 장남으로서 아버지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부담감만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 계셨지만 관수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손발을 정성껏 주무르며 희미하게나마 다 잘 될 거예요. 아버지라는 희망의 말을 건네곤 했다. 비록 아버지는 입이 돌아가 말을 못하셨지만 관수가 옆에 있을 때만큼은 눈빛에 따뜻함이 감돌았다. 그 희미한 눈빛이 관수가 버티는 힘이었다. 쌀이 떨어진 날의 결심. 집안은 이미 벼랑 끝이었다. 정말 쌀이 떨어져서 밥을 지을 수 없는 날이 닥쳤다. 어머니는 쌀통을 긁어 억지로 밥을 지을 수 있을 때에도 힘을 써야 할 장남 관수에게 밥을 더 퍼주려 했었다. 관수는 밥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밥그릇은 그나마 차 있었지만 동생 5의 밥그릇은 바닥이 훤히 비쳐 보였다. 엄마,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관수는 일부러 배가 부르지 않은데도 밥을 절반 이상 남겼다. 그는 내가 오늘 조금 덜 먹고 동생들이 배불리자면 내일은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이 그가 가난 속에서 지키려 했던 작은 희망이었다. 관수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시냇가로 향해 찬 시냇물을 연거푸 들이켜서 배를 채웠다. 배고픔을 잊자. 그리고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 되자. 그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흙먼지가 있는 시골길을 허기와 가난을 잊기 위해 한없이 뛰고 또 뛰었다. 달리기는 굶주림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지만 동시에 내일을 향한 그의 강한 의지를 다지는 행위였다. 신발이 없어 발바닥이 갈라지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달릴 때만큼은 자신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땅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자유로움을 느꼈다. 관수는 직감했다. 이 달리기야말로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동생들의 밥그릇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운동장학생. 고등학교를 운동장학생으로 간다.
그는 고향 영천의 흙먼지 길이를 오직 이 결심 하나로 매일같이 달려나갔다. 그가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그 길 뒤에는 중풍에 걸려 말을 못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아버지가 계셨고,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을 짊어진 어머니와 5 동생들이 있었다. 제3부 흙먼지와 스승의 눈물. 첫 번째 운동화. 관수는 해 진력이면 어김없이 흙먼지 나는 시골길을 달렸다. 허기 때문에 시작된 달리기였지만 이제 그에게 달리기는 운동 장학생이 되어 가족을 구할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 그 자체였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배고픔이 그리고 가난이 그를 다시 덮칠 것만 같았다. 중학교 체육 교사 최만식은 며칠째 관수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수는 최 교사의 눈에 유난히 띄는 학생이었다. 늘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언제나 발이 까져 피가 났는데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읍내 쪽으로 질주했다. 어느 날 저녁, 최 교사는 오토바이를 몰고 관수의 뒤를 따라갔다. 관수가 시냇가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자 최 교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달리는 이유가 승리가 아니라 생존 때문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관수가 다시 숨을 몰아쉬며 맨발로 뛰기 시작했을 때 최 교사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관수 앞에 섰다. 이관수. 관수는 깜짝 놀라 멈췄다. 맨발의 발바닥은 돌과 흙으로 인해 엉망이었다. 선생님, 우째역까지 오셨습니까?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배고파서에. 안 뛰면 배고픔을 잊을 수가 없어서. 관수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달리는 이유를 들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최 교사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약간의 돈과 함께 새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관수야, 너 달리기 시킬 마음 있나? 최 교사는 관수의 굳게 담은 입술을 보았다. 너는 지금 도망치는 게 아니다. 내 발은 이미 누구보다 강하다. 내가 내 재능을 봤다. 내가 너를 운동 장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보낸다. 내 말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나? 관수는 운동화를 내려다 보았다. 난생 처음 보는 내 신발이었다. 돈이 없어 늘 닳고 다른 친척들의 신발을 물려 신거나 맨발로 뛰던 그에게 새 운동화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생님이 건네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 그 자체였다. 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숨기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발을 서둘러 옷자락에 문질렀다. 희망을 위한 질주. 그때부터 관수의 달리기는 달라졌다. 최만식 선생님은 공식 육상부 코치가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자신도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했던 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관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호흡, 가슴을 펴라. 내가 뛰는 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다. 최 교사는 관수에게 기초적인 달리기 자세와 호흡법을 가르쳤다. 남들은 운동장 트랙을 돌았지만 관수는 산비탈과 흙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새 운동화는 며칠 만에 흙으로 뒤덮였지만 관수는 잠시 멈춰 운동화를 닦을 때마다 이 신발이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관수는 이 힘든 훈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동생들에게 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생각, 아버지에게 더 좋은 약을 사드릴 수 있다는 생각. 그 희미한 빛이 그의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늘 짧았다. 연이은 비극의 시작. 관수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무렵 집안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닭장으로 향한 어머니의 비명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고, 아이고. 관수가 급히 달려가 보니 어제까지 꼬꼬댁거리던 닭들이 온몸이 축 늘어진 채 새하얀 설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닭장 구석에는 이미 목이 꺾인 채 싸늘하게 식은 닭 몇 마리가 쌓여 있었다. 닭 전염병 닭 콜레라이었다. 어머니는 닭장 앞에서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다. 6 남매의 생명줄, 고등학교 진학 자금의 희망이었던 유일한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것이다. 관수는 닭장 앞에서 굳어버렸다. 이제 달리기가 유일한 생존 수단이 되었다. 그는 선생님의 훈련 약속을 지키려
읍내 학교로 향했지만 그날따라 발이 천근만근이었다.